예,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. 오전에 빈소에 다녀오셨습니다. 예, 다녀왔습니다. 예. 아침에 물론 이제 뉴스를 일찍 들었지만 예. 한 9시 한 40분쯤 갔어요, 일찍이. 예, 오전에. 갔더니 김현철 상주, 예. 이제 김수환 의장님, 예. 그다음에 김무성 김무성 대표도 대표, 일찍 그 오셨군요. 일찍 그분들이 이제 주로 계시더만. 예.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이제 서거한 시간이 0시 21분이고 예. 이제 알려진 게 0시 40분 새벽 1시쯤부터 이렇게 이제 타전이 됐는데 서거 소식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? 충격적인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제가 금년 서울에 잠깐 뵙고 예. 그 어려울 때 이제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민취업 대변인 하면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모르고 좀 어느 정도 사시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집안이 장수 집안이거든요. 예. 네. 그 선친 되시는 분이 김홍종이 김홍종이 건 백수 가까이 이제 하셨는데 그러셨죠. 그래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네요, 그래. 네. 그 아침 일찍 이제 빈소를 찾으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처럼 김현철 아들 김현철 씨 상주를 비롯해서 또 상주를 자처하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보셨어요?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을까요?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충격을 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. 네.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침묵이 전부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가장으로 이제 한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거밖에는 없죠. 예. 네. 앞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니까 가서 침통한 앞서서 분위기니까. 윤여준 장관께서도 앞선 시간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 출연자 대기실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서 상당히 어떤 보면 망연자실한 황망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시청하는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. 뭐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모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인 뭐 어쩜 동지로서 같이 이제 민취업을 이제 현 위원장님은 어려운 시절에 이제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 보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? 그때 마지막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고 예. 김기수 실장이 제가 이제 대변인을 했으니까 예. 한국 대변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알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서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취업 시절에 대변인으로 모셨습니다. 그 당시는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시절이거든요. 그렇죠. 그때를 돌이켜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어떻게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? 그분들 그러니까 두 이제 지도자 그때 당시에요. 상도동, 동교동 이제 갈라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. 민주화를 위해서는 그 계보라든가 이런 의식이 없었고 예.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하자 이런 생각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. 좋은 점만 눈에 보이는 거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예.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 통큰 스타일로 이제 저희들 격려를 이제 해주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제 전 대통령은 이제 상당히 완벽주의 비슷하게 어떤 저희들에게 빈틈없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두 분이 잘 조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데는
그런 큰 애로사항은 없었죠. 예. 지금 그 민주화 추진 협의회 이제 줄여서 이제 민취협이죠. 언급하면서 김영선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역정에서 이 민취협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? 이 민취협이 결성되게 된 게 23일간의 단식 이후라면서요? 그렇게 봐야죠. 예, 그러면 적극적으로. 예, 우리 그 군정을 종식하고 이제 문민 시대를 열게 되는 이제 87년 그 직전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국회 초선이었습니다. 아, 예. 네.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단식하실 때요. 예. 서울대병원에서 23일간 단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 서가신 병원하고 이제 그 당시 단식했던 곳이 같은 곳이군요. 같은 거죠. 예. 서울대병원이. 예.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선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예. 단식을 좀 중지하시라고. 네. 그래서 저희 그 의원들 몇 사람이 이제 찾아갔죠. 아, 예. 가서 이제 만류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분이 독재를 종식시키지 않는 단식을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참 저희도 그 황망했어요. 어떻게 예. 그분의 그 결심이 그렇게 아주 대단하시기 때문에. 예. 네. 그러나 저희들은 간곡히 만류하고 나왔죠. 그것이 상당히 기폭제가 돼가지고 예. 이제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세력들이 직결하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민취협의 태도의 기반이 쌓여진 거죠. 네. 예.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분을 이렇게 함께 모셨었는데요. 두 분의 스타일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통 큰 정치 한 분은 한 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주의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좀 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? 서로 다른 스타일 때문에 겪은 대변인 질문이- 하시면서 그 네. 대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. 이제 제가 근데 두 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요. 예. 막 통 크고 적고 뭐 꼼꼼하고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형태론에 이야기하는 거고 예. 이 진정성 문제 예를 들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되겠다라고 예. 하는 그런 큰 대전제는 똑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거기는 그 두 분이 천보도 차이가 없어요. 아주 진정성이 있어요. 그런데 예. 내가 한 가지 배운 건 또 많은 저희 후배들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분이 정말 민주주의자였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제도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지지만 예. 또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행을 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 두 분은 예. 민주주의를 아시고 실천하는 그런 두 분의 그 큰 민주화의 거목이요 별이요 그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두 분이 그 말씀하시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. 예. 그 진정한 그 말씀, 진정한 행동, 또 거기에 그 조금치도 빈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대변인을 하니까 거의 매일 성명서를 내야 하지 않아요. 예. 네. 근데 공동의장이시니까 두 분의 결재를 같이 맡아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그 봉천동이었거든요. 예. 이제 봉천동에서 상도동에 가깝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상도동에 가서 이제 결재를 맡고 동교동에 가고. 예. 근데 뭐 큰 건 아니고 작은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.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뭐 토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맞으면 그래도 대변인 수고한다 이렇게 격려를 잘 하시고 예.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대변인을 또 오래 하셨고 예. 글을 잘 쓰시잖아요. 예. 그 토시나 이런 것을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.
그건 당연히 그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문구 하나 그럼 하나를.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상도동을 가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일이 참 좀 번거로워지지 않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좀 발동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동교동을 먼저 들렸다가 상도동을 가는 것이 좀 낫겠다. 그래서 예. 코스를 좀 바꿨어요, 이렇게. 예. 나중에. 나중에. 예.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성명서를 내고 그랬는데 두 분에게 제가 두 분 모시면서 느끼는 것은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참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과 행동이 같기 때문에 예. 저희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예. 그런 면에서 예. 물론 다른 측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과가 다 있죠. 예. 인간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나 그 두 분은 공과를 따지고 볼 때 그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은 예.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그 점을 이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뭐 우리 국회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뭐 교착 상태에 있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지금 뭐 4번 오열돼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두 분이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뭐 분정을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 외에 지금의 어떤 정치 현실에 조금 뭐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시면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배운 게 있는데 정치는요 국민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네. 최종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그또 어떤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견을 같이 하는 정치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당, 어떤 또 집단이면 집단.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국가. 그건 집단이나 당보다는 국가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정견이 다르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. 예.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죠. 예. 그건 끝장 토론을 해도 돼요. 그런 것은. 예. 그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다수는 또 소수를 존중하고 예. 소수는 또 다수를 또 존중해가면서 어떤 결론을 내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이 볼 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 딱 올라가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 영국에도 마찬가지야. 영국의 의사당을 복잡한 일이 있을 땐 거기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? 영국 국민들이. 예.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국회는 국민의 대기관이니까 예. 그 국회가 국민한테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게. 예. 물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. 예.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차원을 볼 때 국가라는 차원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을 내려달라. 거기서 토론이 돼야 된다. 예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안타깝게도 이제 양김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.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,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위한 영원한 동지이면서 한때는 굉장한 또 경쟁자이셨단 정치적 말이죠. 라이벌 네, 관계죠. 정치적 라이벌이었는데 두 분을 어떻게 조금 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네, 많이 달라서 고비마다 선택이 좀씩 다르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아까 그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. 기본은 같고 어떤 문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는 같고 예. 형식 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제 개헌 운동을 한다. 예. 또 호언 반대다. 예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명칭을 정할 때에 한 분은 1000만 원으로 하자. 한 분은
아니야, 우리 역량은 100만인밖에 안 되잖아. 100만인을 하자.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절차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 거지만 결국은 뭐 똑같잖아요. 결과는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의 그 소위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경쟁,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정치는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선의에. 그 경쟁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. 예. 근데 예. 문제는 민주화를 위한 그 투쟁, 그 노력은 똑같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두 분이 서로 존중과 경쟁이 예. 같이 했다. 두 분이 만나시면은 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좀 비밀이 보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벽제에 가게 되면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. 예. 거기서 이제 지금도 있습니까? 지금도 아마 있을 거요. 예. 그 산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예. 예. 그때 신민당 총재가 이민우 총재님이셨거든요. 예. 그 세 분하고 제가 대변인이니까 있고 또 부대변인 또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자주 이제 거기서 회합을 이제 가지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두 분이 상당히 서로 존경해요. 그렇군요. 존중하고. 예.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청 같은 저희가 볼 때 그런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기초가 그 민주주의 안의 기본 아니에요. 상대를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. 그게. 예.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됐는데 경쟁 의식만큼은 예. 정치이기 때문에 예. 그건 뭐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한 위원장님은 이제 민취업 대변인 하시면서 이제 예.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대변인 생활을 1년 반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80년대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죠. 그 결과로서 이제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군사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고 또 직선제 개헌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의 한 중심에 계셨는데 공과 뭐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87년 이제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어쩌면 이제 92년에 이제 문민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뭐 두 분 다 대통령 되는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셨죠? 김대중 전 대통령 깊숙이 한 입장에서요. 것보다도 제가 좀 관여를 했는데 예. 다시 말해서 이제 갈라진 거 아닙니까? 예. 네. 저 통일민주당하고 평민당으로 갈라진 거거든. 이제 그거 때문에 좀 빨리 합쳤으면 빨리 이 민주화가 됐을 텐데 좀 늦어진 거 아니냐. 예. 이렇게 저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예.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. 예. 근데 분명한 것은 두 분이 그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지 않으셨다면 예. 그렇게 민주화가 빨리 될 수 있었겠는가? 그렇지 않아요?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민주화 세력이 있지만은 그걸 연결하고 지도해 나가는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예. 그게 가능했겠는가? 그걸 생각해야죠. 예. 김영삼 전 대통령 그 5년 재임 동안에 뭐 굵직굵직한 그런 그 조치들,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뭐 전방위적인 어떤 뭐 부정부패와의 전쟁도 했고, 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도 했었고,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금융실명제, 그다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나회 하나회산 척결, 척결을. 예, 척결, 63년도에 만들어진 그 비밀 조직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육사 기수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우리 국가의 어떤 뭐 인사나 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주물렀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전만 하더라도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평가하고 싶습니까? 역시 뭐냐만 해도요. 뭐 군의 조직 하나에 척결한 거는요. 김영삼 대통령으로서의 아주 하나의 결단입니다. 그리고 저 금융실명제 두 가지다.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실행하신 거죠. 그건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? 업적이 있다면 뭐 과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? 아쉬운 점은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? 토인비 박사가 얘기한 바와 같이. 그러니까
우리가 도전과 응전의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아쉬운 점 뭐 이 얘기하면 또 한이 없는 거예요. 이게. 네. 예. 그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